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잘 들리시죠? 제 영상에 그 음성이 전혀 녹음되지 않았어요. 사용 중인 마이크가 고장이 났었고,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성이 전혀 녹음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영상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오랫동안 봐오셨던 구독자분들은 제가 종목을 보여드리고, 좀 이렇게 지지선과 이런 것도 체크해 드렸으니까, 조금이나마 영상으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들리시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증시도 여전히 약했습니다. 약하죠. 그러니까 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종목별로는 그게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하락 종목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수가 이렇게 보합권이고 이게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상승을 했어도 계좌가 이렇게 막 대단하게 불타오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종목별 장세가 너무 심하고 주도주를 거래하지 못하면 완전 소외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도주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소외받는 시장. 그래서 지수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버텨주실 거고, 정말 수익권이 나서 예전에 물려있던 종목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현금 비중할 수 있는 것들로는 주도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는 그래요. NFT, 게임, 메타버스 뭐 그 정도가 되겠고, 2차 전지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원전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 그 주도 4개 섹터를 거래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너무 고점에 있고 하니까 따라하기가 항상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실 건데,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 좀 방송 보셨으면 이제 제 취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손절 라인을 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분석을 하고 손절 라인을 미리 체크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금액을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떠 있는 것들도, 정말 심지어는 어제 보여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것들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에 사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시고 단기적 수익을 짧게 내시던가, 아니면 손절 라인을 명확히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종목을 일단 보여드리면서 주도 섹터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이게 오늘 사실 저도 오늘 거래를 시도했고, 여기 5일선을 보시면 5일선 기준으로 13,000원 금액이었어요. 근데 5일선 기준 13,000원 금액에 매수 걸어놨고, 조금 빠져가지고 여기 그 5일선 정도만 닿아도 좀 거래해 보겠다라고 그 시작 출발을 했는데, 1%로 상승 출발해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NFT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데, 얘를 왜 갖고 왔냐라고 얘기 드리면, 상한가 갔으니까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고가 놀이 패턴을 하든 뭐 절반치까지 조정을 하든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눌림이 나오든, 아무튼 여기 자 보시면 자 3등분으로 나눠놨죠. 고가 놀이 패턴은 여기 17,000원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위에서 나머지 이평선들이 그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나 막 엄청나게 변동이 심할 수 있어요. 이미 상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중간치 정도인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초반 정도에서 지지 정도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상한가의 시가 부분인 13,000원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열어놓고 되게 여유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부터는 변동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라 들어가기는 힘들고, 요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가 놀이 패턴이든 뭐 눌림목이든 거기 맞춰서 또 공략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단 얘가 NFT의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꼭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것들을 넣으시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조정이 나오고 빠지는가, 추세가 이탈이 되는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되게 강한 시세가 나오는가를 체크하셔야, 요걸 안 사더라도 다른 섹터의 종목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죽지 않은 이상 그 섹터를 계속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종목을 좀 여러 개 갖고 왔어요. 4개 정도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바닥권에서는 이미 급등을 했죠. 예전에 이게 보시면, 근데 지금 금액대가 명확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에 지지만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인데 여기도 보시면 되게 고가가 많이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게 꼭 바닥에 있어서 공략을 한다라기보다 바닥은 이미 공략 못했죠. 이때는 뭐 되게 소외받았으니까 못 봤던 건데, 올라와서 뒤늦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 봐야 되는 겁니다. 요래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시려면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적으로 살아서 올라가고 있고, 자, 말씀드린 대로 선 하나 그어드렸는데 3,760원 정도가 여기 정도가 일단 지지가 되는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가 돼서 여기가 지지 받는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760원 정도, 또는 정말 그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시가가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저항대를 뚫어였던 장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맞춰서 공략하시면 이렇게 급등한 거 떠 있는 것도 가져가고 수 있고, 반대로 보시면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완전 정말 장기 하락 종목에서 이제 사실 출발할까 말까 하는 종목 수준이에요. 하지만 대장주를 거래해야 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원래는 대장주를 거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되게 변동성이 크고 빠른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2등주 3등주를 계속 찾아서 보는 것이고, 그나마 오르지 못한 NFT 관련주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략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주도 대장의 종목을 보면서 주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금액대 잘 설정해 주면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종가상에서 고가 누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가 누리가 나오면 빠르게 성급하게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좀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적 횡보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눌림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솟았을 때 정말 그 지지대를 찾아서 눌림 공략을 하셔야 공략이 가능한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또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분명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상승이 섹터 자체가 살아나면 지금부터 상승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는 여기 이제 32,000원 부근에 여기를 여기 종가 기준이죠. 이날 11월 1일 기준, 이날 종가 기준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누리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가누리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어가면서 나머지 이평선들이 올라와 주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지대가 작용이 된다면 가져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여기에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주는 건 분명히 되게 중요한 게 되겠지만, 충분히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 해줬다는 거는 오히려 상승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파가 되면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겠고, 여기 안에서 금액을 잘 설정해 보신 다음에 공략해 보셔서 돌파 여부까지 가져가시면 정말 추세를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가져가서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액대 32,000원 정도 금액대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아톤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한 거래량을 들어와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한 마찬가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컴 MDS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NFT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되게 또 얘도 아직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좋겠다 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금액인데 21,000원 초반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리대는 분명히 마찬가지고, 분명히 매물대, 저항대, 분명히 눌림 공략하는 게 최대한 좋긴 합니다. 어중간하게 타시면 힘들 수 있고, 근데 한컨 NDS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름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목군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모양대로 보면 요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또 요런 모양처럼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안에서 공략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구름대를 뚫어주는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또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가 살아있는 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섹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서 좀 거래량, 그 다음에 좀 금액대 잘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어느 종목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KSIN이고요.
얘도 오늘 사실 제가 얘도 좀 거래를 해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충분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빠르지 않게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은 해놓고 공략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시세가 나와버렸죠. 이렇게 갑자기 12시경부터 이렇게 장대가 솟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또 들어온 게 의미가 있었고 지금 자릿대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금액대를 갖고 왔죠. 근데 이 친구도 아직도 이게 구름대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름대 저항의 돌파 여부가 필요하겠고, 만약에 구름대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정고점까지는 조금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또 마찬가지로 공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차 전지를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는 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드렸던 게, 그 영상이 안 나서 아쉬웠는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잠깐 보여드리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NFT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이 친구가 최근에 여기를 신고가를 돌파한 거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또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 에코프로 BM도 지금 49만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여기 49만원 안착만 해주면 지금도 공략은 가능합니다만, 정말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이게 주도주긴 하지만도 언제든 고점에서 매물 소화가 장대로 쏟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지지층을 찾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대장주가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LNF나 다른 종목들이 오늘 다 따라가는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또 설정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군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종목군은 또 되게 많은 종류의 종목이 있고, 그 중에 사실 좀 더 그냥 그 섹터 자체도 자체지만 정말 펀더멘탈 자체로 덜 올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후발성은 있고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가 항상 선도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 1대장으로 정말 그 2차 전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LNF가 따라가면서 신고가 같이 경신하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겠죠.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갈 것인데, 나노신소재나. 근데 그런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펀더멘탈에 살아있고 시장 섹터가 계속 살아있다면 그 중에 못 가서 다시 한번 또 따라가면서 후발주자로 갈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른 것들, 펀더멘털을 봤을 때 적정 주가보다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요때 공략 드렸던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요때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공략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도 박스권 횡보를 하는 중이지만 충분히 그 저가대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섹터가 살아있는 한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 설정하시면서 빠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직장인분들한테 오히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저가대 담아가서 그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좀 분할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화기업이고요. 동화기업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률이 있는 종목들에서 동화기업도 이쁘게 여기 예전에 82,000원 구간대 소개드렸고 이렇게 이쁘게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다시 시세가 반납됐죠.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금액대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모양. 그래서 사실 후발주자로 따라가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동화기업이나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가져와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금액대 설정해가지고 내가 지지대, 저항대를 찾아가지고 체크해 놓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에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여기 정고점 부분을 두드릴 수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또 뚫어주고 또 다시 같이 신고가 경신이 될 수 있고 따라가는 추세니까 후발주자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섹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장주 보신다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것들이 뭐 SKC 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첨보, SKC,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대장주가 될 것이고,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코스모신소재 아니면 후성, 말씀드렸던 후성, 동화기업 뭐 이런 것들 종목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또 공략 가능하시니까 주도 섹터를 꼭 공략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또 하나의 메타버스죠. 이게 메타버스도 죽지 않아요. 정말 죽지 않습니다. 어제 조금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는데 끊임없이 메타버스에 대한 글로벌 이슈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선도주 중에 하나가 시간에 거의 3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또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그 섹터에 정말 또 한번 힘을 불어넣어줬죠. 그래서 오늘 알체라는 오늘 제가 거래한 종목은 알체랍니다. 이제 방송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고, 알체라 같은 종목도 보시면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금액대만 잘 체크하면은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분명 대장주는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가 분명히 메타버스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덱스터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분명히 소개시켜 드렸어요.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금액대를 소개시켜 드려서 지금은 더 이상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보시면 덱스터도 최근에도 한번 이때 15,000원대 분명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와서 소개를 못 시켜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것들에 좀 못 오른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얘네들이 시세가 죽지만 않아주고 횡보만 해줘도 못 간 것들의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그놈만 못 올라온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이때 추천드리고 지금 추천드린다는 거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늘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있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못하니까 주가는 자꾸 날아가는 거죠. 더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정말 여기 제 구독자분들 수익 내신 분이 계시죠. 4만원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분명 저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죠.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렇게 4만원대 추가시켜드리고, 오히려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때 소개시켜드리고도 저도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시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급등 때, 여기죠. 여기 급등했을 때 좀 분할적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렸어요. 분할 매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죠.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나머지를 가져가세요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또 오른 게 벌써 막 2배가 넘게 올랐죠. 근데 그때부터 가져가셨던 분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고 수익 다 내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대장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정말 자이언트 스텝은 10만원대나 볼 수 있을까요? 10만원대? 그래서 정말 추격매수, 왜냐면 이런 것들 대장주들은 꺾여도 가장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추격매수가 돼버려서 고점의 그 매수가 돼버리면 하방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알체라 같이 좀 못 오른 것들을 좀 후발주자로 한 번씩 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아직 못 갔는데 정말 메타버스에서 걔네가 꺾이지만 않아줘도 한 번씩 슈팅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MP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알체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고점 매물이 단기 매물이 존재하고 거래량이 아주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아직 그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재료는 충분히 있는 친구라서 또 언제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만 지키면서 보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알체라도. 가온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미디어도 어제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저항대를 정말 뚫어주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 뚫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실 저가 때도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체크가 됐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요것도 정말 좀 지인분들한테도 소개 드리긴 했는데 좀 담아봐라 정도 얘기 드리긴 했죠. 여기가
지지층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500원 정도가 지지여부가 되는지 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장 때문에 빠져서 그 섹터 자체가 조정받으면 더 추가 하락도 가능합니다만 정말 상승을 탄력적으로 가려면 여기 금액대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금액대가 17,000원 정도가 이탈되면은 시세가 반납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대장주의 흐름을 꼭 지켜보시면서 공략해 보셔야 됩니다. 가온미디어도 메타버스 관련주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뿌듯한 건 다시 또 언급드리지만 게임비는 제가 얘기 드렸죠. 얘가 무슨 그렇게 올라갈 거다 이게 뭐 당연히 몰랐고, 분명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하방에서 돌려줄 때 체크하고 봤던 거죠. 하방에 돌려줄 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차트가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 가는 것 같다 해서 3만 얼마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지인분 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갈 줄 몰랐죠. 몰랐어요. 몰랐고,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저도 단타로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장이니까 대응을 다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것이 또 컴투스였죠. 컴투스도 또 되게 많이,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게임빌의 자회사죠. 컴투스도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1만 때부터 정말 매수기 잘 안 주네요 하면서도 계속 봤고, 저항 때 체크하면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뭐 언제 그랬냐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대응하시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컴투스 보시면 여기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 저항 때 돌파했던 거 13만 5천원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 또 올 때 충분히 조정 구간대 담아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후발주자로 썬데이 토즈를 보여드린 거죠. 얘는 조금 재료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컴투스나 게임빌보단 재료는 부족하지만 같이 또 대장주의 흐름과 함께 맞춰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썬데이 토즈도 22,500원대 소개시켜 드렸죠. 22,500원 정도 지켜주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도 여기 전 고점대가 있긴 하지만 대장주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것들이 계속 또 승승장구 해준다 그러면 요거 뚫는 것도 어렵진 않겠죠. 금방 또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찬가지로 언제 또 그 대장주들을 체크하시면서, 게임 대장주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저항대에서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거나 대장주들이 좀 힘을 못 받는다고 하면 바로 수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죠. 후발주자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일단 보유 가능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메타버스 2차전지 게임 봤죠. 그다음 NFT 좀 살펴봤고, 이게 기본적 그렇게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대형주를 선호하시고 좀 안전자산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좋아요. 대형주 중에는 자동차 섹터만큼 흐름이 그나마 나쁜 건 없습니다. 시장은 지속적 하락이에요. 지속적 하락인데, 지속적 하락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자동차주가 그나마 대형주 중에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기아가 사실 대표적이고, 기아도 많이 봐왔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지수 박스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코스피 박스권에서, 이게 코스피의 올해 고점과 박스권이란 말이죠. 이 친구는 중간치를 이미 회복해가지고 놀고 있고, 코스피는 이미 하방 밑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수보다 자동차 섹터가 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반도체 공급난이나 이런 악재들로 못 가고, 지금은 좀 이렇게 환율에 인한, 그 다음에 좀 테이퍼링의 염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못 가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견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것들도 지금도 매수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21만원대가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를 또 안착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기아와 똑같이 박스권을
중간치를 안착해 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박스권 대응 중간치를 안착하는 여기 거래대 구름대 위쪽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내일부터 또 그 자동차 섹터 시장에 또 그 뉴스거리들도 있긴 하죠.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금액대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밑에서 사시지 못했다면 지금도 대형주 중에는 담아볼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추세 보시면서 하시면 현대차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좀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코스피 중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도 가는 돈만 갑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다 아실 건데, 지금 SNS 저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램시넥스도 올라와줘서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좀 이렇게 좋은 흐름 나와주는 종목군이 있는데, 반도체 전체의 흐름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가는 놈만 가거든요. 필요하고 가는 놈, 그래서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가요. 말 그대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정말 또 단기 저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안 좋은 추세가 견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보도 좋은 놈만 보셔야 돼요. 가는 놈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이 친구도 되게 후공정 기업으로 되게 괜찮게 평가했던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봤던 종목인데, 단기적 추세대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 때가 13,000원 초반대가 지지가 돼주면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여요. 분명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항이 존재할 겁니다. 저항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공방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오히려 다시 또 후퇴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편락가 만들어 보신다면 오히려 돌파되고 편안한 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구름대를 올라와주고 추세가 하방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꺾고 올라가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금액대를 잘 공략해 보시면 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반도체 그 후공정 후공정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도 최근에 시세 좀 들어왔다고 얘기 드렸는데 다 가는 거 아니고 정말 종목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게 현대미포조선이죠. 왜냐하면 가장 하락이 적었고 가장 견고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장이 현대미포조선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도 있죠. 근데 지금 추세도 마찬가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봤던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넘어온 거죠. 넘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지금 금액대, 자 예전 거 좀 지워놓고 여기 금액대가 지금 여기 금액대죠. 72,000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맥점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만약에 좀 장기로 가져가면 여기서 다시 밑에를 보고 1차 2차 분할로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기 72,00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여기 21선 여기 지지대가 깨지면 털어낸다라고 보시면 이 금액대에 내가 뭐 투자하고자 하는 게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단기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추세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거니까 이렇게 금액대 잘 째려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또 하나 직장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주도주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금 노력하시고 좀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손절 라인과 금액대,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서 보시고 대응 가능한 영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좀 등락이 적거나 좀 바닥권에서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맞춤 나한테 어울리는 종목을 선별하셔서 공략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방송에 좀 아쉬움이 많아서 오늘 좀 그나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